자, 2022년 수능 특강, 이번엔 15강 들어가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컴퓨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 내용을 보면요. 컴퓨터라는 것은 상당한 정도까지, 범위까지 have pp다, 그죠?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보존하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란 뜻이에요. 예, 리트리브는 끄집어내는 거니까 드로잉하고 같은 거죠, 그죠? 끄집어내다. 그걸 끄집어내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요, 이제 효과적으로 무한한 양으로 그러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가능해졌죠. 컴퓨터는요, 이 책이 있던 시대에는 도무지 획득할 수 없었던 그러한 범위의 데이터들을, 범위의 데이터들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메이크 이런 거 나오면 목적보와 목적어 위치가 이렇게 많이 바뀌죠. 그리고 그 컴퓨터는, 여기 it 조심하세요. 그 컴퓨터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패키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이, 어떠한 방법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 그 데이터에, 이게 데이터입니다. 여기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암기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어요. 부정어구 도치죠. 그죠? 예, 메모라이제이션이 주어고 이즈가 도치예요. 이거 대동사인데 여기 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예,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어떤 배경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을 다룰 때,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요. 어떤 데이터만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배경에서 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컴퓨터는 10년 전만 해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도구들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가 해주죠.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관점을 감소시켜버리죠. 여기 관점은 글 밑에를 읽어보면 예측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정보라는 것이 너무 접근 가능해졌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너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즈 생략돼 있고요. 이거 디미니쉬의 명사 형태죠. 그것의 어떤 의미, 중요성에 대한 집중에 감소가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무언가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집중하지 않아요. 이러한 변화는, 다이나믹은 역동성, 역학이죠. 이와 같은 역학은 encourage 목적어 to예요. 그 다음에 wait는 wait for to죠. for가 to하기를 기다리다. 그래서 이러한 역학은 정치인들 있죠. 예,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게끔 격려해요. 왜? 예측이 안 되니까요. 뭐 하기보다는, 그것을 예상하기보다는. 그리고 자, regard A as B. 같은 말이 look upon A as B죠. A를 B라고 생각하다. 의사결정의 순간을 고립된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해버려요. 뭐가 아니라 역사적인 연속의 어떤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예측 능력을 갖다가 잃게 된다는 거죠. 컴퓨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정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서 그냥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정보를 갖다가 조작하는 것이 이 프린시펄, 주요한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대체시켜버렸다. 제거해버렸죠. 예. 자, 15-1 한번 가볼게요. 몰 개성화와 사회적 행동. 현대의 여러 가지 이론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의 어떤 원리를 확장하고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옛날 이론들을 확장해가지고 적용한 거죠.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뭐 하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감추고 익명인 상태로, 익명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남아 있으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집단 속에 파묻힌다는 겁니다. 이걸 몰 개성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몰 개성화의 용어는 1950년대에 레온 페스팅거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코인은 제작되다. 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 속에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거나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집단화된다는 거죠. 자, 이 페스팅거와 동료에 따르면요, 이 몰 개성화된다라는 것은
개성의 상실을 bring about, 야기시킨다. 그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개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절제, constraint는요, restrain하고 같은 거죠, 그죠? 절제.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절제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그들이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집단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카운터블은 리스판스블입니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자유를 얻은 거예요. 리버레이트, 자유로 해방되다 이 얘기죠. 이맨시페이트가 해방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스팅거와 그의 동료들은요,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서포트, 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데디아를 보여줌으로써, 데몬스트레이팅은 보여주다죠. 자, 뭘 보여줬냐면, 그들의 부모님에 대한 집단 토론에 참여하고, 인게이지는 참여하다죠.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그 딥는 희미하게 조명이 비춰져 있는 방 속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집단에 파묻히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코멘트는 언급 이야기죠. 그죠? 비평.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된 뒤에 있는 word은 대동사고요. 자, 뭐보다? 통제 조건 속에 있는 참여자. 통제 조건은 실험에서 아무것도 변수를 가하지 않은 실험의 대상을 통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둔 참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통제 조건 속에 있는 그러한 참여자보다도 부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다시 말해서 이 뭘 개성화되어진 상황은 allow 목적어 to죠. allow 목적어 to 참여자들을 허락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표현하게끔. 자, 어떤 관점이냐면 정상적으로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keep to oneself는 혼자만 알고 있다, 발설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자기 자신만 알고 있을, 자기 자신만 지니고 있을 그러한 관점들을 표현하도록 허락한다는 거죠. 자, 15-2 갈게요.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반응.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타액 테스트를 이용하는 실험이죠. 타액은 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당신의 삶의 후반부에 췌장 질병을 예측하는 효소의 결핍을 찾아내기 위한, 감지하기 위한 이 새로운 타액 테스트를 이용하는 실험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많이 당신은 이 새로운 실험의 정확성을 믿을까요? 자, 이 대학교의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이게 믿냐 안 믿냐는 이걸 위에 걸 받아주는 거죠. 그 실험이 당신을 identify A as B, A를 B라고 확인하답니다. 이 걱정할 만한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했냐 안 했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학생들의 대다수처럼 당신은요. 아마도 이 be likely는 to 부정사고요. would likely는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필요하니까 to 쓰면 안 돼요. 어쩌면 당신은 그 시험의 정확성을 과소평가할 겁니다. 만약에 그 시험이 당신에게 이런 식의 정보를 주게 되면 어떤 정보냐면 이 췌장의 문제가 미래에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를 주면 그 실험이 틀렸다고 믿는 거죠. 자, 여기가 가정법 과거입니다. 예, 여기가 가정법 과거의 공식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표시해 놓을게요. 예, 가정법 과거. 그래서 would have pp 쓰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연구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문제를 대처할지. 자, 이 두 사람은 피실험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지난 여기서 쭉 갈게요. 그 실험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난 48시간 동안 어떤 그들의 식단이나 수면, 어떤 활동의 패턴에 불규칙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 실험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피실험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건강에 위협적인 어떤 결과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3배나 많은 목록을 나열합니다. 이 불규칙에 대해서. 누구보다. 건강을 확인해주는 결과를 받았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실험이 틀렸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건 피실험자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예, 건강에 위협된 결과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건강에 그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반박하는 그러한 증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15-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물은요, 그들의 세포의 단단함을 제공해주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물의 스트레스가 다른 더 미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식물들은요, 이 스토마타라는 게 뭐냐면, 기공이란 뜻인데요. 예, 공기가 또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공을, 자, 위드 목적어 PP입니다. 기공을 폐쇄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요. 자, 이 스토마타가 포와 같은 뜻입니다. 자, 이것들은 일종의 구멍인데요. 그 각각은, 자, 분사구문입니다. 그 각각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이 가드세포라는 게 뭐냐면 공변세포인데, 공변세포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변세포, 하나의 공변세포.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여기 가운데 빈틈이 있죠. 여기가 기공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변세포 한 쌍의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는 그 구멍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기체가, 기공이라고 했죠. 기체가 돌아다니는 구멍,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물이 증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공을 폐쇄시켜 놓는다는 것은 물의 상실을 줄이겠죠. 하지만 기체의 교환의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광합성의 속도의 감소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해야지 식물이, 이 기공이라든지 공변세포라는 것은 전부 다 식물의 잎사귀 아래쪽에 있거든요. 뒤쪽에. 그래서 식물들은 성장이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아지겠죠. otherwise가 나면 가정법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보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이 차단됩니다. 이니비트는 뭐 이렇게 프로히빗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예, 막다, 차단되다 이 뜻이죠. 블록 같은 겁니다. 예, 차단되죠. 식물이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윌트는 시들답니다. 시들어지기 전에 이 성장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공을 닫아 놓는다는 거죠. 예. 적절한 양의 물이 이제 이용 가능해졌을 때, 예, 이전에 스트레스 받았던 식물에게 이용 가능해졌을 때 그 녀석은 이제 잎사귀죠. 잎사귀의 성장을 증가시킵니다. 아까 공변세포나 기공이 잎사귀의 뒤쪽 면에 있다 그랬죠. 그죠? 하지만 이 곡물 있죠. 곡식, 용식물의 경우에는 그 최종적인 무게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으면 참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식물의 그것보다. 그리고 그 녀석은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네, 여기서 갑자기 곡물이 등장하니까 그 내용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순별이고요. 자, 15-4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치 데이터의 경험적 해석.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과고요. 경험적 해석은 문과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 양적인 그리고 수적인 데이터의 해석은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유의미한 그것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이러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겠죠. 자, 위드 나왔죠. 그죠? 레이 퍼블릭은 평민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의사결정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공유한다 하더라도 이제 숫자적인 데이터는 주식 가격이나 질병의 위험성, 날씨 예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똑같은 데이터가 자, 보크는 다 일으키답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과 결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뭐에 따라서?
ing 수식이죠?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레시펀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되죠? 자,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러한 정보를 받게 되면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최근의 연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읽고 쓰는 능력, 이 less, 부족한 사람들은 데이터로부터 완전히 다른 의미를 extract, 추출합니다. retrieve라고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죠. 그죠? 여기 높은 숫자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예상되는 어떤 likelihood는 뭐 가능성, 확률, 예상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같은 그러한 어떤 데이터로부터 완전 다른 의미를 끄집어내는 경향이 있죠. 더 숫자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요, 더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이 수량의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의 포트레이는 설명 묘사죠. 묘사할 때도 발견이 됩니다. 언제? 사람들은요, 어떤 손실 이후에 자신의 이익을 과대평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행 속에 있는 최근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추론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을 때 어떤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대한 어떤 포트레이, 묘사에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믿고 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구는 암시하죠. 숫자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적인 것에 의존하는 위치, 그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수량적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5강까지 완료했습니다.